안녕하십니까. 석스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2021년 9월 11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됐죠. 저도 방금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마치고 바로 연구실로 들어와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신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는 뭐 가을이 됐으니까 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학생은 영어 공부를 뭐 이렇게 해서 토익 점수를 이렇게 올리고 또 토플 점수를 올려서 자기가 뭘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뭐 유학 가는 데 도움이 되려고 뭐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심을 하지만 결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4가지 중요한 포인트 4가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4가지를 꼭 지킨다 그래서 외국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외국어 향상을 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un,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frequency, 자주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4번, 5번, 6번, 심지어 10번까지도 빈도수를 늘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quantity,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ynamics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Language Learning Dynamics, 외국어 공부 역학이라 할까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즐거워야 된다. fun, 즐거워야 되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정을 즐기면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영어 교육 또는 영어 공부 또 외국어 공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목표 중심의 어학 공부입니다.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대학생인 경우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대학 취직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또 회사에 취직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는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토익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또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데 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토플 점수를 올려야 된다. 이런 단순하게 목표 중심의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정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첫 번째, 즐기면서 하자. 과정을 즐기면서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리퀀시가 중요합니다. 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영어 공부일 수도 있고 중국어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언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하고 또 학교로 온다든가 학교에 오는 과정에서 지하철 또는 버스 안에서 하는 것, 또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고 이런 과정에 1년의 과정에 적어도 하루에 8번에서 10번 더 많은 경우에는 15번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하는 것. 이 빈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빈도는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빈도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하는 것, 1년 내내 하는 것, 그 다음에 3년, 5년 계속 하는 것. 이 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퀀터티입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빈도도 중요하지만 양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의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했는데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심지어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20년, 30년 해도 영어를 못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단순하게 타임키퍼스,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지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몇 시간을 투자했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좋아하는 전 세계 폴리글랏이죠. 폴리글랏은 3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슈퍼 폴리글랏은 뭐 10개, 15개, 20개 또는 심지어 50개까지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언어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70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로 이야기해서는 플러스 레벨에 도달한다고,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700시간 이상을 했는지 아니면 800시간, 1000시간 이상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몇백 시간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attentive, 몰입을 해서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은 영어로 그냥 다이나믹스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의 역학이랄까요? 역학이라는 것은 뭐죠? 뭔가 힘인데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뭔가 힘이잖아요. 역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즐겁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공부하는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박이 생각하기에는 다이나믹스는 크게 뭐 많지만 그 중에서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매뉴얼, 이것은 책도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가 멘터스 앤 튜터스, 뭐 티처스도 될 수 있겠네요. 뭐 멘터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베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도권,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지 혼자 솔리튜드 하는지 혼자 하는 것,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큰 공간, 국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쓰이고 있는 뭐 중국어 하고 싶으면 중국어, 일본, 뭐 프랑스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셋은 긍정적인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컬처럴 핏이 있어야 된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특정 외국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만이 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언어만 잘해서는 보통 레벨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cultural fit,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높은 수준의 플루언시 레벨에는 오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제가 그 프랑스어로 매뉴얼이죠. 책이란 뜻입니다. 교과서, 책이 중요하다. 책이 중요합니다. 책. 여기 책은 기본되는 책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걸 반복적으로 봐서 익숙해진 다음에 차츰 레벨을 올려가면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중요하다. 특정 책에 제가 좋아하는 책을 잘 찾아서 반복적으로 봐서 그 책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높은 다음에 서서히 레벨을 올라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외국어 공부 역학에서 멘터스,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선생님의 또는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노하우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제가 더듬었죠. 대부분 경우에 멘토스나 튜터스한테서 노하우만 배워서 어떻게 지름길이 있느냐, 지름길만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본인에게 지름길이 보이는 거지, 왕도가 보이는 거지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잘하는 외국어 잘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모방하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책을 봐도 기초 단계 그 아래 단계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실행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실행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 책을 봤을 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venue죠. venue는 institutions, 학원이라든가 schools, 학교, 그 다음에 solitude라고 저희 개이라고 했는데 사이먼 박은 외국어 공부는 셀프 러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강한 자,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국어를 고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broad and domestic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는데 국내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특정 외국어가 쓰이는 국가에 가서 해야 되는가? 저는 국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가서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국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외국에 연수를 보낸다든가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에 방학 동안에 보내기도 했죠.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 그런데 그것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경제적이고 덜 경제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외국어 공부 역학 측면에서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컬처럴 필, 문화적 이해도가 중요하고 교재,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부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신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fun, 즐겁게 하자. 두 번째, frequency, 하루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상당량의 시간이 투자된다. quantity. 마지막으로 dynamics,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는 역학적인 뭔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신학기 시작하는 2021년 9월 1일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t the top. 사이먼 박이었습니다.